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텔레포트 스크립트에 남은 변수들 작성하고 기능까지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만들었던 변수 이어서 쭉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뭐 해지 포지션, 이지 텔레포팅까지 얘기하면서 스팀VR 페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텔레포트를 할 때 일정 시간 그 딜레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딜레이를 좀 정해야겠죠. 그래서 fade time이라는 일정 시간, 텔레포트 시 딜레이 되는 시간 지정하도록 할게요. fade 되는 시간이라고 해둘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요. 우리가 텔레포트를 할 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가상의 공간에서는 저희가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플레이어가 움직여야겠죠. 그 안에 있는 뭐 카메라 리그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맞긴 해요. 그래서 이 카메라 리그가 움직인다. 자, 움직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카메라 리그 전체를 움직이냐 혹은 뭐 카메라를 움직이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카메라 리그가 있는 게 그 가상현실의 공간을 설정해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에 이 안에 하이 오브젝트들로 뭐 카메라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카메라 리그가 움직인다. 이건 그 안에 있는 하위 차일드 객체들도 다 같이 움직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위 객체들도 다 같이 움직인다면 상위 객체 하나만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리그를 가지고 와서 움직이는데 조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 만들다 보면은 조금 고민되는 게, 카메라 리그를 뭐 그냥 상위 객체로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플레이어 아래에 두고 쓸 거냐,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카메라 리그라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그냥 카메라 리그로 플레이어로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뭐 물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것보단 카메라 리그를 움직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건 간단해요. 그냥 둘 중에 참고하는 변수를 얘로 넣냐 차이인데, 우리 지금 플레이어 하는 역할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 SteamVR Activate Action Set on Load라는 클래스에서 이 액션 세트를 누구를 시작할 거냐 요 기능 거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 리그를 움직여도 되고 뭐 플레이어를 움직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도 한번 작성을 해 봅시다. 자, 우선 트랜스폼으로 위치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카메라 리그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헤드 포지션이라는 이 변수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 헤드 포지션은 이제 그 그라운드에서 추적되는 위치 값을 좀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텔레포트 함수를 만들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때 헤드 포지션을 좀 가지고 와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리그와 헤드 포지션까지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카메라 리그 뭐 변수에 플레이어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텔레포트를 할 때 컨트롤러에서 무언가 빛이 나와서 어딘가를 추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포인터를 띄워서 이동할 거다. 보통 이런 형태로 가상현실 컨텐츠 제작할 때 텔레포트 기능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포인터만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고, 뭐 물론 여기 레이캐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현재 컨트롤러가 향하고 있는지는 개발을 하면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플레이어들은 레이캐스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플레이어한테도 어느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3D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기다란 막대를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라인 렌더러를 이용해서 어느 곳을 내가 표시하고 있는지, 레이캐스트랑 많이 붙어 다니는 게 라인 렌더러죠. 그래서 레이캐스트에서 추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거리나 뭐 길이 그런 걸
그대로 라인 렌더러 안에 넣어서 컬러만 넣어주면 우리가 어디를 표시하고 있는지 레이저가 나오겠죠.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레이캐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레이캐스트 만드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레이 만들고 어디랑 부딪혔는지 알아야 되니까 레이캐스트 hit에 대한 정보를 또 표시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 거리를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까지 내가 이 텔레포트 범위로 설정할 건지 할 것이냐. 그래서 레이캐스트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실제 레이가 어느 거리까지 발사가 될 거냐. 우리는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터가 최대 거리 이상이 넘어가면 어차피 레이가 안 닿아서 최대 거리까지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 있겠죠. 그래서 레이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어느 거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포인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레이 디스턴스가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라인 렌더를 쓰겠죠. 자, 그리고 플로트가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만들 거예요. 텔레포트 레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직접 숫자로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개발자라면 뭐 외워가지고 어느 레이어가 몇이다 이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레이어가 많아지면 그것도 좀 되게 힘들어져요. 물론 이제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뭐 작은 규모의 게임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 변수 하나 만들어서 직접 보면서 설정하면 더 편해집니다. 자, 우선 위에 레이캐스트가 가능한 최대 거리다 라고 적어주고, 아래에는 레이캐스트 이 닿는 그러니까 텔레포트가 가능한 레이어라고 설정을 할게요. 지정한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적었으니까 내려올게요. 요 내용들 좀 분류해서 써놓으면 편할 거예요, 레이캐스트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에 선언했던 변수들 중에 또 초기화 안 하는 변수들 초기화 해줘야겠죠. 보니까 또 마이 트랜스폼이 있네요. 자, 마이 트랜스폼. 마이 트랜스폼 하기 전에 또 마이 포즈가 있죠. 마이 포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팀 VR behavior pose. 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my transform 똑같이 가지고 와서 컨트롤러에 있는 transform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앞에 썼던 것처럼 똑같이 컨트롤러의 위치랑 인풋 소스 받아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이 텔레포트에 사용할 텔레포트 기능 액션에 사용할 그 버튼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트리거를 써볼게요. 뭐 트랙패드를 쓰고 싶은 분들은 트랙패드를 써도 되는데 트랙패드의 앞부분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랙패드의 위에 부분 Y축이 뭐 0보다 더 클 때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걸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작성했었던 이 바이브 인풋 매니저에 이 트랙패드 무브 해서 스팀 VR 인풋 소스에 여기 가지고 온 부분이 있죠. 갤럭시스로. 그래서 이 갤럭시스 값에 move dir y 값이 뭐 0보다 클 때인데, 근데 0보다 조금만 위에 이 가운데 부분에 조금 더 위를 선택하면 그것도 텔레포트가 되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이상 한 0.5에서 0.8 이상일 때 트랙패드가 뭐 요건 지금 갤럭시스만 했죠. 근데 트랙패드 getState 다운으로 한번 묶어서 거기에서 다시 트랙패드 갤럭시스 값을 가지고 오면 통상적으로 바이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트랙패드 텔레포트 기능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편하게 트리거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텔레포트 버튼을 누르면 텔레포트 함수를 호출하는 조건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텔레포트 버튼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트리거를 쓸 겁니다. 자, 텔레포트라는 get action, 스팀 VR 액션 불린 기능 불러올 거고요. 여기서는 현재 텔레포트로 해놨으니까 이 액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변수가 트리거였다면 이게 트리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될 게 항상 액션 이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거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트리거의 getState down 이렇게 가지고 온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당 버튼과 연결할 액션의 getState로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getState 이거는 다운으로 하지 않고 getState로 할 거예요. 요것도 이제 뒤에 있는 텔레포트 함수를 만들면 점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 텔레포트가 되는 게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바로 텔레포트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앞에서 포인터를 준비하고 레이캐스트를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알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내가 텔레포트를 할 때,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느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러로 비춰보겠죠. 마치 손전등의 라이트처럼. 그러면 그 비춰진 곳에 무언가 있다면 텔레포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포인터가 나타나서 알려줄 거고, 그리고 가능한 걸 확인하고 나서 사용자는 이 눌렀던 버튼에 손을 떼면서 실제로 이제 텔레포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getState를 이용해서 현재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뒤에 버튼을 떼면 실제로 텔레포트가 되는 걸로 만들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상현실 컨텐츠나 혹은 유튜브에서 VR 텔레포트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텔레포트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에서는 그냥 뭐 스페이스 바나 혹은 텔레포트 스킬 버튼을 누르면 바로 텔레포트가 되지만, 그 앞단에 여러분들이 텔레포트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비슷하다고 알 수 있어요. 보통 텔레포트를 하기 전에 이 캐릭터가 텔레포트 할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캐릭터가 어느 방향으로 텔레포트 하기 전에. 네,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etState를 이용해서 myPose의 input source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는 그 텔레포트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건데 그걸 포인터의 위치로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의 위치를 갱신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제 위치가 나왔다 했을 때 내가 버튼을 떼면 getState up 함수를 호출하면 그 다음에 텔레포트가 돼야겠죠. 자, 여기는 텔레포트 함수 호출하겠죠.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는 또 포인터 위치 갱신하는 거, 또 텔레포트 함수를 호출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우선은 텔레포트 기능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텔레포트 스크립트인데 텔레포트 함수가 있어야겠죠. 자, 텔레포트 스크립트 하나 만들 건데 이 포인터의 위치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텔레포트 사용자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함수인데, 여기서 말한다는 사용자는 뭐 카메라 리그가 될 수도 있고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라고 해놓을게요. 저는 카메라 리그를 한번 움직여 볼 건데 뭐 플레이어로 바꿔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텔레포트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아이고, 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클래스를 텔레포팅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텔레포트로 만들 겁니다. 이래서 클래스 이름을 만들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텔레포트로 할 때 텔레포팅 클래스에 들어있으니까 뭐 클래스 이름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헷갈리지 않고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동 가능한 위치가 없고 또 텔레포트 중일 경우 텔레포트 호출을 무시하는 이 기능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얘기는 뭐냐,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 땐 제가 텔레포트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텔레포트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한다 했고, 또 텔레포트 중일 때도 바로 텔레포트가 안 되게 만든다고 했는데,
요거를 앞에 변수 선언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죠? 이 두 가지. has 포지션과 is 텔레포트. 이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뒀어요. 그래서 위치가 저장되어 있어서 현재 텔레포트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별이 되면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텔레포트 중이지 않을 때만 이동을 할 거다. 자, 똑같이 이 부분에 해당 변수들을 이용해서 has 포지션이 false고, 네, 자동 완성의 폐해, 네, false 이거나 혹은 is teleporting이 true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이거와 해당한다면 무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포트가 불가능하게 바꿔버릴 겁니다. 네, 이 두 조건이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동 가능한 위치가 없고 텔레포트 중일 때만 무시한다라고 해놓으면 하나만 해당이 되면 가능이 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OR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뭐 이동 가능한 위치가 없거나 혹은 텔레포트 중일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아도 하나가 안 되면 막아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텔레포트 기능을 쓸 거예요. 우선 현재 추적되는 위치 값을 저장할 건데, 자, 여기에 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해서 앞에서 헤드 포지션을 제가 저장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카메라 리그 뿐만 아니라 헤드 포지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또 선언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헤드가 카메라가 우리 HMD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막 바뀌는데, 요거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자, 잠깐만 제가 이거 주석 처리해두고 보여드릴게요. 저장 안 했네요. 무슨 얘기냐면, 네, 조금 걸리네요. 실행하고 나서 우리는 여태까지 컨트롤러의 움직임에 되게 주목을 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요 카메라 아이콘 보이세요? 좀만 키워드릴게요. 이 카메라 아이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리그 안에 카메라죠.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보시면 포지션, 트랜스폼 값을 보시면 Y축으로도 움직이고 X, Z의 값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의 포지션이 뭐 X나 Z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저장하냐? 카메라 리그라는 이 영역 안에서의 헤드의 움직임을 좀 저장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뉴 팩터를 만들어서 헤드 포지션의 X 그리고 카메라 리그의 Y 포지션의 Y죠. 또 헤드 포지션의 Z.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헤드 포지션 점 포지션이죠. 포지션이 두 번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포지션 점 Z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헤드 움직임까지 뭐 보존해서 쓸 필요 없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변수 카메라 리그로 해서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이 카메라 리그의 포지션 X와 Z 값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000.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포인터로 위치한 곳에 그 정중앙 지점으로 이동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카메라로 우리가 실제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갔더라도 정중앙의 위치로 다시 변경이 돼서 이 영역 설정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드 포지션을 한 번 더 불러온 건데, 요건 또 뭐 컨텐츠에 따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크게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포인터의 위치랑 현재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위치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이 거리를 구해야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이름을 뭐 트랜슬레이트
트랜슬레이트 벡터로 해둘게요. 벡터 해서 포인터의 트랜스폼 점 포지션. 네, 제가 게임 오브젝트로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폼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트랜스폼의 포지션 그리고 그라운드 포지션이라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현재 추적되는 위치.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거리 값을 구해 옵니다. 그러면 그 거리값만큼 다시 더해주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텔레포트라는 함수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하기 전에 거리를 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위치를 이동하는 내용을 써도 되긴 하는데, 위치를 이동할 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SteamVR 페이드 함수를 호출해서 쓸 건데, 이 SteamVR 페이드 함수 기능이 화면을 잠깐 암전시켰다 다시 밝게 변경시키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 기능을 쓰려면 일정 시간 동안 딜레이를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페이드가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텔레포트 중일 경우 텔레포트 호출을 무시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잠깐 지연 시간을 둘 수 있게 코르틴 함수를 한번 더 써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도 썼었기 때문에 수월하겠죠. 자, 이뉴멀레이터 코르틴 함수 무브 이동은 이동인데 뭐 무브 플레이어로 해도 되고 뭐 무브 리그라고 하셔도 돼요. 카메라 리그니까. 자, 트랜스폼 카메라 리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플레이어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름을 그냥 제가 카메라 리그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그렇게 써놨어요. 자, 트랜슬레이션 해놔서 이동할 거리값 받아올 거고 누구 이동시킬 건지도 가지고 와야겠죠. 여기는 뭐 이동시킬 게 카메라 리그라는 변수를 넣을 거예요. 위에 제가 선언해놨던 이 카메라 리그 여기 있죠? 얘가 플레이어를 넣어도 똑같이 사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선은 리턴을 걸어 놔야겠죠. 리턴 널 걸어 둘게요. 자, 걸어두고 얘가 이제 진짜 카메라 이 페이드 SteamVR 페이드를 이용해서 실제 텔레포트가 일어나는 기능을 저장하는 함수예요.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텔레포트를 시작하기 앞서서 나는 이미 텔레포트를 할 거야 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위에 있는 is teleporting 있죠? is teleporting 변수를 true로 바꿔서 현재 내가 텔레포트 중 임을 알리는 변수를 하나 넣습니다. 자, 그리고 SteamVR 페이드 기능을 좀 이용할 건데 이거 되게 편해요. SteamVR Fade라는 클래스 바로 조가해서 스타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타트 함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바꾸는 게 fade in, fade out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결국은 밝았던 화면을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어두웠던 화면을 밝게 만든다. 이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색상을 어떤 색상, 내 타겟 색상으로 어느 시간 동안 바꾸겠다라는 기능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라는 함수만 알고 계시면 둘 다 쓸 수가 있고요. 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컬러를 먼저 적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게 바꾼다고 했죠. 어둡게 바꿀 거기 때문에 컬러 블랙을 넣어주고, 그리고 페이드 타임이라는 앞에 선언해놨던 이 지연 시간 변수, 페이드 타임, 텔레포트 시 페이드 되는 시간, 이 변수를 이용해서 0.5라고 적어놨으니까 뭐 0.5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듀레이션 넣은 다음에 뒤에는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페이드 오버레이라고 해서 뭐 페이드 되는 이 시간을 뭐 바로 설정할 건지 뭐 이런 내용인데 정확하게는 한번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SteamVR 페이드를 써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 페이드 되는 게 바로 그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이 내용인데, 이게 페이드가 되고 있는 도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팀 VR 페이드를 쓰고 있는 도중일 수도 있는데 이 쓰고 있는 도중에 다시 다른 걸로 변경될 경우 뭐 바로 이 페이드가 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을 결정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생략을 하면 false로 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이게 값을 true로 하는 게 좀 더 명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둡게 fade 하여 화면을 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화면을 가릴 건데 이 SteamVR Fade Star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블랙이라는 내용으로 페이드 타임 동안 암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또 딜레이를 줘야겠죠. 요걸 위해서 또 코르틴 함수를 쓴 건데 wait for second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페이드 타임만큼 줘요. 저는 보통 페이드 타임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하긴 해요. 뭐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뭐 0.1f 뭐 이런 식으로 더 두긴 하는데 뭐 이렇게 둬도 테스트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대기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기를 시켰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 텔레포트 기능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리그를 움직여야겠죠. 앞에서 구했던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변수, 여기서 받아온 변수 이동 값을 가지고 와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포지션 값을. 그리고 나서 이 내용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스팀 VR 페이드 똑같이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기다릴 시간 없겠죠. 여기는 is teleporting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가지고 왔을 때 이 복사했을 때 항상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안에 내용이 바뀌면 다시 바꿔준다. 자, 이렇게 해서 어둡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밝게 하는 거죠. 밝게 페이드하여 화면을 표시한다. 그리고 텔레포트가 끝났다. 알려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일정 시간 동안 화면이 암전됐다가 내가 이동을 하고 나서 천천히 화면이 밝아지겠죠. 자, 근데 이러고 나서도 또 바로 텔레포트를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또 복사해주면 완전히 밝아지고 나서 다시 또 텔레포트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텔레포트 하는 기능만 우선 만들어 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텔레포트 기능까지만 만들어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텔레포트 기능 외에 이 포인터에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기능까지 만들어서 텔레포트 기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